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작년 한 해 스마트폰 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야말로 2018년 스마트폰 시장은 고전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두가 울상을 지은 것만은 아니었죠. 특히 중국 브랜드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웨이나 샤오미, 비보, 오포 같은 브랜드들은 이 신기술을 적극 채용하면서 공격적인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2019년은 어떨까요? 게임 체인저로 나선 이 폴더블 폰을 비롯해서 이 네트워크 기술의 신기원을 이뤄낼 거다 라고 평가되는 이 5G 업계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2019년 스마트폰 생태계에 영향을 줄 만한 5가지 키워드들 꼽아봤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3G에서 이 LTE로 넘어올 때의 그 빠름의 체감상 크기는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초지연성, 초연결성은 구현될 게 분명해 보이죠. 쉽게 말해서 방대한 데이터량을 요구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 IoT 같은 것들,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끊김없이 보다 자연스럽고 단단하고 견고해질 전망이라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확실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건 이 5G 스마트폰이겠죠. 참고로 2019년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운데 상당수가 이 5G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CES 2019에서도 감지가 됐었는데요. 이 프로토타입이긴 하나 각 제조사의 5G 스마트폰이 대거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반면 퀄컴과 소송 중인 이 애플은 이 5G 스마트폰에 대해 이렇다 할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삼성을 비롯한 타 제조사들의 이 5G 스마트폰 공급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2019년 이 5G를 시작으로 다양한 것들이 변하리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대략 10년인가요? 11년 만에 이 스마트폰 폼팩터 자체의 변화를 가져온 제품입니다. 그런 만큼 혁신을 향한 이 목마름은 어느 정도 달래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우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할지 여부를 두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 상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거다 라고 이야기한 브랜드들까지 더하면 가히 2019년은 폴더블 폰의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폴더블 폰은 두 가지 방식, 즉 인폴딩이냐 아웃폴딩이냐로 나뉩니다. 그런데 인폴딩 아웃폴딩을 떠나서 일단 스마트폰이 접힌다라는 이 이슈 하나만으로 소비자나 기업이나 업체는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폴더블 폰이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던 간에 1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휴대성, 내구성, 그리고 사용성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을 듯 보입니다.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 콘텐츠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폰으로 촉발된 폼팩터의 변화는 이 사용자 경험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전에 쓰는 UI, UX가 어떻게 또 변화될지 여기에도 주목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원 UI라는 대안책을 놓고 기존 스마트폰과 폴더블 폰 통일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고 있죠. 이는 타사 역시도 폴더블 폰을 염두에 둔다면 새로운 UI, UX를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듯 2019년은 새로운 UI, UX의 등장도 지켜볼 일이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2019년에도 제1의 격전지로 꼽히죠. 싱글이냐 혹은 듀얼이냐를 놓고 티격태격 하던 것과 다르게 3개, 4개, 5개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이 카메라 2019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어찌됐든 이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의 한계는 넘지는 못할 겁니다. 두께, 크기, 제한된 공간 안에서 최대한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멀티 카메라의 역할 분담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는 이 카메라가 몇 개까지 늘어날 건지 혹은 지난해 몇몇 스마트폰이 선보였던 팝업 혹은 슬라이드 형태의 카메라가 대중적으로 자리매김할지도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기존 스마트폰에서는 별도의 지문인식 버튼을 통해 이 지문인식 기능을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올 한 해는 디스플레이 내에서 이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대중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인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기능이죠. 대표적으로 퀄컴에서 스냅드래곤 855를 공개하면서 함께 선보였던 3D 소닉 센서, 이 기술을 통해 인디스플레이 지문인식 기능을 대중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질을 통과하는 초음파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에 물이나 먼지나 흙이 묻어도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해낸다고 합니다. 한간에 따르면 갤럭시 S10 두 개의 상위 모델에 적용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죠. 또한 지문 인식뿐만 아니라 이 얼굴 인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죠. 2019년에는 이 페이스 아이디보다 진일보된 기술이 선보일 거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고로 카메라를 통한 심도를 구분해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힙니다. 한 가지는 이 애플 아이폰 10, 아이폰 XS 등 이 트루뎁스 카메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조광 방식. 구조광 방식은 특정 패턴의 신호를 방사해서 물체 표면을 따라 패턴이 변형된 정도를 분석해서 심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광 방식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이에 반해 비과시간법이라 불리는 이 TOF 방식은 빛이 피사체에 도달됐다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 심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SL, 그러니까 구조감 방식에 비해서 거리에 따른 정확성이나 자율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서 2019년 출시될 스마트폰 가운데 이 상당수가 이 TOF 3D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애플 역시도 후면 카메라에 이 TOF 3D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5G, 폴더블, 생체인식 등등 이렇듯 각종 신기술과 신기능으로 뭉친 2019년발 스마트폰들, 저마다는 달콤한 장밋빛 미래 그리고 있을 텐데 과연 소비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어찌됐든 정책이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잡고 있는 2019년, 앞으로 스마트폰의 흥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더러그였었습니다. 빠이! 싱글이냐 듀얼이냐 듀얼이냐는 발이 왜 이렇게 싱글이냐 듀얼이냐를